14번째 강의에서는 역행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역행렬은 행렬 곱 계산에서의 역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항등원은 뭐였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등행렬이 정사각행렬들에 대한 항등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역행렬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행렬의 정의를 알려면은 역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역원은 어떤 연산 체계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을 다루고 있든지 간에 그 두 대상을 연산을 하고 이렇게 교환법칙까지 성립을 한 상태에서 그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 x를 뭐라고 한다? a의 역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등원이 존재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존재하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뭐였죠? 항등행렬이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좌우 항등원이 아니라 그냥 항등원이라고 말하려면은 여기 있는 대상들은 정사각행렬로 제한을 시켜줘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사각행렬들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이거는 이제 역원의 정의였는데 역행렬의 정의는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 이걸 행렬로 보면은 행렬 A에 대한 역원은 이 행렬 A에 어떤 x를 이렇게 좌우에다 연산을 한 것이 서로 같고 그것이 항등행렬이 나온다면 그것을 A의 역행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행렬 x를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승처럼 쓰면 돼요. 그럼 과연 역행렬은 유일하게 존재할까요? 유일한지 알고 싶으니까 일단 유일하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B와 C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유일하지 않은 거죠. 그럼 B와 C는 각각 A의 역행렬이니까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역행렬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에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C를 곱해 볼게요.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조심해서 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AC는 I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AC를 I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IC는 뭐가 되죠? 그쵸, 항등원이니까 어차피 곱해도 그대로 C가 되죠? 그럼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B가 되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B와 C가 같게 되죠? 만약에 역행렬이 두 개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엔 그 역행렬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 혹은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때 가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역행렬을 B와 C라고 하는데 B와 C를 같지 않다고 하자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역행렬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두 개 같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B와 C가 같다고 했으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면서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죠. 귀류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잘 모르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절대로 논리적인 어떤 결함이 없는 것들을 쭉 진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봤는데 모순이 일어났다면 어디서 모순이 발생한 걸까요? 이 과정은 논리적 결함이 없었으니까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역행렬은 한 개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걸 보고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류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뭐예요? 일단 가정에서는 뭔가 논리적 모순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그걸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 결함이 있는 문장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더라도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 건지 이 중간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이게 모순이 발생한 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가정할 때 이 궁금한 거,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만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엄밀하게 논리적 결함이 없는 것들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영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영인자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행렬 한번 곱해보죠. 근데 이렇게 곱한 두 행렬이 0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행렬이요. 아, 그리고 지금은 항상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항등원 이런 말을 하려면은 n차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a도 n 곱하기 n, b도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그런데 행렬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개가 다 0이 아닌데도 곱했는데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풀죠.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래서 해가 결국엔 뭐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풀죠? 그쵸? 이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얘가 0이려면은 x는 2고 혹은 얘가 0이면 x는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이걸 행렬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x가 a 또는 x가 b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인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인자는 0이 아닌 원소와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원소를 말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두 개 행렬을 곱하면 몇이 나오나요? 맞아요. 결국은 0이 나와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영행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2 곱하기 2행렬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고 증명을 해볼게요. 이미 행렬 A를 이렇게 잡고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해요. AD-BC분의 1 스칼라 배에 이렇게 D-B-CA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대각선분끼리는 서로 자리를 바꿔줬죠.
그리고 이쪽 나머지 성분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칼라베는 대각선을 서로 곱해서 AD-BC 이렇게 서로 빼준 값을 역수를 취해서 스칼라베를 해준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부터 뭐 차근차근 내려와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A랑 A 역행렬을 지금 곱해서 정말로 항등률이 나오는지 또 교환법칙도 성립하는지 역행렬하고 A하고 곱해도 또 항등률이 나오는지 그거를 체크해보면 그냥 손쉽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 곱하기 A 역행렬이 항등행렬인 걸 먼저 보여보죠. 그런데 스칼라베는 중간에서 하든 이렇게 앞으로 빼서 하든 어차피 같죠? 그리고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결국 0이 되네요. 그쵸? 이게 지우고 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행 1열이죠? 어때요? 여기도 결국 0이 되죠? 지우고 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2행 2열을 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한번 스칼라베를 안으로 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이건 딱딱 보니까 똑같네요. 나눠주죠? 0은 어차피 뭘 곱하든 나누든 다 0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못 알아보실 수 있는데 AD-BC예요. 결국에는. 그럼 어차피 1 되죠? 그래서 항등행렬 나오죠. 마찬가지로 A 역행렬 A를 곱한 것도 어차피 항등행렬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쪽 부분은 보여드렸으니까 이 반대쪽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이미 결과를 알고 곱해서 증명을 하는 거 말고 그냥 이 A 행렬로부터 어떻게 이걸 그냥 유도해내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A의 역행렬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A 역행렬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뭐 X, Y, W, Z라고 잡고 진짜로 곱해봐야 돼요. A랑. 그러니까 결국에 A, B, C, D랑 X, Y, W, Z랑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게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X, Y, W, Z의 값을 구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다고요? 그쵸, 그래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 곱한 것도 어차피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니까 그것이 각각 1, 0, 0, 1과 같게 되니까 총 4개의 수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자는 몇 개죠? 4개죠. 식 4개랑 문자 4개 그리고 서로 곱해서 더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선형적인 식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쵸? 식 4개짜리 연립 선형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우리 뭐 배웠죠? 가우스 조던 소곱법 배웠죠?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배운 건 써먹어야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걸 먼저 곱해볼까요? 그럼 결국 각각의 원소가 각각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식이 4개가 도출되죠? 이걸 연립선형 방정식처럼 나열해서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이거 다 둘 다 문자라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뭐죠? 그쵸? X, Y, Z, W를 A, B, C,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걸 문자로 봐야 돼요? 그쵸? X, Y, Z, W를 문자로 봐야 되죠? 그럼 이거 확장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순서를 X, Y, Z, W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줄 X와 Z의 개수는 각각 A와 B죠. 나머지는 개수가 없죠. 상수항은 1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게요. 어때요? 이제 가우스 조던 소곱법 하면 끝이에요. 그럼 바로 X, Y, Z, W에 대한 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우스 조던 소곱법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체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소를 리딩 1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분의 1 해야겠죠? A분의 1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나머지 그대로긴 한데 공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한번 빼볼까요? 여기를 어차피 리딩 1 자리에는 세로에 다 0이어야 되니까 여기 C가 있으면 거슬리죠? 0으로 만들어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첫 행에서 마이너스 C 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행을 리딩 1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또 A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첫 행은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C 0으로 맞춰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C배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행을 한번 봐볼까요? 이 세 번째 행에서는 여기 부분을 이제 리딩 1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1로 만들어줘야겠죠? 조금 번거로워 보이니까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뭔가 AD-BC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럼 이걸 1로 맞춰주려면은 AD-BC분의 A를 곱해줘야 이렇게 사라지면서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행에다 곱해줘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번째 행도 리딩 1으로 만들어주려고 보니까 아까 세 번째 행의 개수랑 모양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공간 절약을 위해서 살짝 지우고 써볼까요? 어차피 곱해지면 얘는 1이 될 거고 여긴 1이니까 곱해진 거 그대로 곱해지겠네요. 그럼 여기 지우고 그대로 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리딩 1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백 서브스티튜션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자리에 여긴 0이니까 괜찮고 여기 0이 아니죠? 그럼 네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배를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을 보면은 여기 리딩 원자리인데 위에 여기는 괜찮고 첫 번째 항 여기가 0이 아니네요. 그럼 여기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a분의 b배를 위에 첫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통분해서. 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럼 결국엔 이제 reduced row 에슐런 폼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x는 뭐죠? y는요? 여기 있죠 지금. z는요? 여기 있죠. w는요? 지금 여기 있죠. 어떤가요? 이거 행렬로 나타내볼까요? 그럼 어차피 AD-BC분의 1은 똑같으니까 꺼집어내고 x, y, zw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은 d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구했던 역행렬의 식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알아낸 역행렬 공식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를 a라고 하죠. 그리고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AD-BC분의, 그쵸? 이거 두 개는 교환하고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